네, 안녕하세요. 공단기 연구사 문동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국가직 시험 치러졌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한국사 시험이 최근에 좀 쉽게 출제되는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사가 계속 이렇게 쉽게 가나 싶었는데 이번 시험은 좀 그렇진 않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지난 시험보다 좀 있었던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공단기 사이트에 입력한 그 정답률 기준으로 볼 때 많이 틀리신 문제들이 몇 번이냐면 일단 9번 문제. 그래서 발해 문제를 좀 많이 틀렸는데 이거는 맞추기가 사실은 알고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어려웠던 문제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근현대사 쪽에 두 문제인데 17번 문제랑 국민대표회. 근데 이거는 이제 출제가 됐던 사료기도 하고 우리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었는데 의외로 19번 문제가 오답률이 두 번째로 높아요. 계양기 무역 쪽인데 요건 우리가 계양기 경제 쪽에서 제가 그래프를 늘 그리면서 봤었고, 예전에 출제 사례로 볼 때는 사실은 한 번 선지가 출제가 됐는데 이제 계속 이제 강조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일본이 개항 직후에 무역 점유율이 수직 상승했다가 청이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체결하면서 따라붙는다. 근데 점유율은 일본이 높고 떨어지는 중, 하지만 청은 올라가는 중, 성장세는 청이 높지만 비중은 일본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게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맞췄을 것 같은데 의외로 지금 틀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답률이 지금 57%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 문제가 제일 오답률이 좀 높고, 그죠? 틀리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계양기 무역이고, 그럼 세 번째가 이제 국대회의 쪽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제 하나하나씩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 채팅창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풀면 좋을 텐데 지금 채팅창이 따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하나씩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 지금 제가 보는 거 우리 나책경이에요. 나책경.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다음 시가를 지는 왕의 재위 기간의 사실.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고구려 왕대사를 출제할 때는 2세기, 3세기, 4세기에서 태천, 천, 미원소 그리고 광개토, 장수 이쪽을 좀 많이 출제를 하죠. 그렇죠? 근데 요거 앞에 우리 2대 유리왕을 낸 문제예요. 지금 사료 나와 있는데 국어 시간에도 뭐 굉장히 많이 다루시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기본서나 아니면 판서노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유리왕의 황조가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선지들 보시면 진대법을 시행했다. 진대법 하면 고국천왕이죠. 틀렸고. 그다음에 낭랑축출하면 미친낭랑에서 4세기 초반에 미원소 할 때 미천왕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고구려의 첫 수도는 졸본이다. 근데 2대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옮겼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요거. 자, 근데 네 번째 율령에 반포하면 불태율 해서 누구죠? 4세기 말에 소수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은 2, 3, 4를 내는데 앞쪽을 건드린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안양이 단독 문제급으로 올라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단독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고려 문화 쪽, 유학 쪽에서는 안양이 성리학을 처음 들여왔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안양 이후에 계보들을 시험에 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일행 쪽에서는 사실 안양을 처음 단독 낸 거예요. 안양. 자, 그럼 이제 내용 보시면은 미출친 유학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써 있는데 풍기군수 주세붕은 고려시대 유학자 이 사람을 그래서 백운동에 회원사를 세우고 교육시설 백운동서원을 건립했다. 우리가 16세기 세트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부분이죠. 16세기 왕 하면은 16세기 들어가자마자 중종이 있고 위기가 심화되면 명종이 있고 이른바 무슨 세트? 중종, 명종 세트죠. 그렇죠? 그래서 중종, 명종 세트 하면은 중종 때는 우리 백운동서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양을 모셨다. 누구 모셨다? 안향을 모셨다. 그렇죠? 그리고 명종 때 소수서원으로 사액서원이 됐는데 이거 건의했던 사람이 누구다? 이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모신 사람 누구냐라고 했으니까 누구예요? 안양 문제가 되겠죠. 그럼 안양에 대해서 정리할 때는 안양은 고려시대 왕 누구랑 묶자? 충렬왕이랑 묶고 그런 다음에 안양 관련된 키워드를 쭉 보자라고 했는데 안양은 회헌, 그 다음에 성리학 최초, 그죠? 그리고 양형고가 부실하다. 서막전 설치. 그리고 경학과 사학을 정리한다. 경사, 교수감까지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양 단독 문제를 내던지 아니면 시기로 들어가면 충렬왕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안양 단독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보면 해주 양약을 보고했다. 우리 이황이 향약 쪽도 선지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황은 예안 향약. 네, 이는 해주, 소원 향약. 그 다음에 원간석기 성리학을 국내로 소개했다. 그렇죠. 2번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안양은 성리학을 최초로 들어왔고 그때 파견했던 인물이 누구다? 김문정이다. 이거는 사료에서도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선지에서도 나왔고, 물론 일행 쪽이 아니었어요 시험들이. 근데 얘기 드렸죠. 직료를 구분하지 말고 기출들은 모두 다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거기에 입각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성합시도는 이황이죠. 그림책 그려주고 빠지는 분. 그 다음에 해동제국기 하면 신숙주인데 이건 보통 시기를 묻죠. 언제 썼다? 성종 때 썼다. 그래서 성종 때 대표적인 기행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본 갔다 온 신숙주 해동제국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갔다 온 최부의 금남표해록 또는 표해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밑줄칠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써 있는데 탑골공원에서 쭉 얘기 나오고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이 공원에 있는 탑은 이 왕이 세운 것으로 경천사탑의 영향을 받았다 쭉 나오죠. 그죠? 경천사지 10층 탑은 모든 탑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하고요. 이 영향을 받은 게 조선 누구 때?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왕을 물었으니까 시기는 세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조선은 숭유억불해서 불교를 전체적으로 찍어 누르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띄운 사람이 세종, 내불당 아직 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세조 잘 내죠. 그죠? 간경도감, 원각사지 10층 석탑, 그리고 명종 때 문정왕후의 지원까지. 그럼 이제 세조가 되겠네요. 볼게요. 자, 우리나라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 병감을 편찬했다. 병, 국방 관련된 감은 귀감에서 역사서다. 이거 문종 때죠. 틀렸고. 그 다음에 동문선 나오는데, 동문선 하면은 왕이 서거정시켜서 동문선, 왕이 서거정시켜서 동국통감에서 왕 누구다? 성종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조직계제 나오는데 육조직계제는 왕이 두 명이잖아요. 태종도 있고 세조도 있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올 때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언급했네요. 우리가 정종이란 왕들은 어떻다? 약간 오락가락한다. 그죠? 고려 정종은 어땠어요? 고려 정종? 서경천도 시도. 그럼 조선의 정종은요? 개경으로 돌아갔었죠. 그래서 태종이 다시 환도했다. 이 부분을 지금 건드린 거죠. 그죠? 이제는 이제 단독으로 낼 수 있어요. 이 부분만 잘라서. 그 뒤에 궁궐 나오는데 창덕궁. 우리가 건축물 가운데 15세기 공공건축을 궁궐을 내기 시작했다. 경복궁은 태조, 창덕궁은 태종. 그죠? 창경궁은 창경성 해서 성종이다까지 봤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세조 문제였고 육조직계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역시 인물사입니다. 가가 올립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쭉 얘기하는데 사람을 뭐래요? 천거하래요. 천거. 대충 분위기가 감이 오죠. 쭉 내려가니까 근데 키워드가 보이네요. 한 나라의 뭐를 본받으라고 하죠. 지금 현량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그 현량과는 누구예요? 조광조죠. 조광조. 우리가 4대 사화의 순서 문제, 무, 갑, 기, 을. 그리고 인물 문제를 출제하면 누굴 출제할 수 있다고 했죠? 김종직 또는 조광조. 최근에는 사실 김종직 문제가 조금 더 많았죠. 그게 좀 더 난이도가 있고. 근데 원래는 조광조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광조 문제죠. 우리 호도 기억하시죠? 정함. 자, 그럼 이제 1번 볼게요. 기묘사화로 탄압을 받았다 나오는데 무갑기열, 기, 중종 때 기묘사화는 조광조의 개혁정치와 관련됐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나왔죠? 자, 조의제문은 김종직이 썼는데 사초에 실은 건 제자인 김일손이죠. 틀렸죠? 그리고 문정왕후 얘기 나오면 이거는 명종 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산군의 생모 윤씨, 네, 윤비 패출 사건. 자, 이것도 관련이 없죠. 이거 연산군 때니까 갑자사화 얘기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 사화의 순서 문제, 무갑기열 또는 인물 문제는 김종직 또는 조광조다. 그죠? 네.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요 문제는 선사 쪽의 문제인데 지금 유적지에서 뭐 나왔냐까지 물은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유적지 그리고 그 시기에 해당되는 유물 이렇게 매칭하라는 문제죠. 자, 바르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르면 나와 있는데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일단 유적지 쭉 보면은 강원 양양 오산리 나오네요. 오산리. 그럼 강원 양양 오산리는 오하고 있는 얼굴 모양 조각이 있다 하면서 우리 봤던 거죠. 양양 오산리도 있고 지경리도 있죠. 근데 옆에 보니까 던문리 토기 맞죠?
그다음에 서울 암사동 대표적인 신석기죠. 신석기적지는 대도시 위주다. 서울 암사동, 부산 농삼동, 북한 쪽에 평양 남경 대도시 위주. 그리고 빗살문 토기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 두 개가 맞네요. 정답은 1번이에요. 정답은 1번. 우리가 신석기 대표 토기는 빗살인데 빗살보다 빠른 게 몇 개 더 있다. 이른민문이 덧문이 압인문 토기죠. 그죠? 자, 우리 공주석장리 나오는데 구석기죠. 그리고 미송리 토기 청동기죠. 주먹토끼 구석기죠. 동삼동은 맞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에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번까지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네, 요게 어느 파트 문제냐면 가시기에 신라에서 있었던 사실은 이런 문제인데 고구려의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웅진천도 하면은 문주왕이죠. 그렇죠? 그럼 문주왕 이후예요, 이제. 이후. 자, 그럼 이제 밑에 보면은 성왕은 사비로 도로 옮겼다. 근데 밑에 선지 보니까 진흥왕도 보이고 버풍왕도 보이고. 근데 결국에 이 문제는 우리 연습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뭐냐면 6세기 들어가면 제가 어느 파트를 잘 보시라고 했죠? 6세기는 고구려는 볼 필요가 없다. 저기 뒤에 590년 온달의 전사로 출발하는 영양왕 보면 된다. 왜냐면 고구려는 5세기 전성기 찍고 광개토, 장수 그리고 문자왕 딱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분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의 문제 포인트는 백제랑 신라가 된다. 그럼 6세기 들어가자마자 백제 쪽엔 누구다? 무령왕 들어가자마자 이어서 성왕이 있고 신라 쪽에는 들어가자마자 지증. 제가 들어가자마자라는 말을 왜 쓰는가? 무령왕과 지증왕 보면 출발하는 게 언제요? 501, 500이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죠. 그죠? 그래서 6세기 신라 쪽에는 지증왕, 그 다음에 버풍왕, 그 다음에 진흥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쪽을 5명을 다 단독 문제가 출제되는 왕이니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난이도를 조금 높이면 뭘 낼 수 있다? 디테일한 순서. 근데 이거는 뭐 되게 높진 않죠. 우리 어떻게 제가 확인하자라고 했냐면 버풍왕과 성왕의 재위 기간이 상당 부분 겹친다. 그럼 이 문제를 고난도 문제에서는 둘의 순서를 묻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억나세요? 자, 버풍왕의 업적 쭉 나올 텐데 제일 마지막이 연호인 무엇이다? 건원이 될 것이다. 건원. 그거 하고 2년 있다가 사비천도로 출발하죠. 그래서 성왕은 사비천도 남부의 계층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관산성 전투다. 관산성 사료는 왕이 구천에 이르렀다가 남병에게 살해당했다. 신주의 군주 김무력 고관도도가 급히 왕을 쳐서 죽였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결국의 순서 문제는 이 둘은 성왕 무조건 뒤로 빼세요. 그러면 앞에 문주왕부터 성왕인데 그럼 사이에 뭐 들어가냐? 버풍왕 하나 딱 고르면 되잖아요. 정답. 2차 돈의 순교, 불교의 공인.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전부 다 진흥왕이죠. 진흥왕. 그럼 결국에 순서 문제는 여기는 관산성 전투가 554 연도 외조가 아니라 요거 딱 종결 짓고 나서 북한 산비. 그다음에 황초령비가 아니라 창령비 세우고 대가의 정복. 그다음 위로 가서 황초령비, 마흔용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그래서 결국에 4번이 버풍왕은 제일 마지막에 연호 건원인데 그거 하고 2년 있다가 사비천도니까 무조건 버풍왕은 성왕의 앞쪽으로 빼놓자라고 했던 그 부분을 딱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은 시기별 대외 교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대외관계 문제죠. 백제 노리사 측에 6세기 성왕 때 노리사 측에 일본의 불교를 처음 전했다. 많이 보는 내용이죠. 우리는 왕 시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장보고 청해진 해상권장 얘기 나오는데 통일신라 맞죠? 왕은 흥덕왕. 더 들어가서 우리는 흥덕왕의 사치 금지령까지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성강하고의 병란도가 국제항으로 번성했다. 네 맞죠? 고려죠. 자, 근데 네 번째 보시면 명과의 교류에서 중강 개시 책문 후시가 개시는 공무역 후시는 사무역 이거 전부 다 조선 후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명이 아니라 조선 후기 청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4번. 명의 외교를 설명할 때는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명나라는 외교를 우리 무역 같은 경우에 잘 하질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무역의 방식을 우리가 가서 엎드립니다. 그게 무슨 관계? 조공책봉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개시후시액이 나오는 이런 건 조선 후기고 상대방은 명이 아니라 청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대청무역이 활성화되니까 평안도가 조선 후기에 되게 좋은 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첫 페이지 문제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했을 문제예요. 요거. 자, 그럼 먼저 보면은 우리나라 세계 유산과 기록 유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써 있는데, 이거 제가 시험 전에 7분짜리 영상 2개를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유네스코 세계 문화 기록 유산이랑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한국의 산사 서원 기억하세요? 네, 그거 짧은 영상. 네, 시험 대비해서 꼭 보고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출제가 하나 됐습니다. 그게 지금 니은번 선지죠. 자, 먼저 보시면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는, 우리가 송산리 고분군 하면은 우리 무덤 유형에서는 무슨 타입? C타입이에요. C타입. 고분의 유형 가운데 A, B, C, D 해서 3가지가 있는데, C타입은 백제 웅진 시기에 벽돌 무덤이 2기가 있다. 송 6, 그 다음에 송 7. 요게 바로 뭐다? 무령왕릉이다. 벽돌 무덤을 제가 벽돌을 한자로 전 해서 전축분이라고 했었죠. 그죠? 송 6은 도굴됐지만 벽화가 있다. 송 7은 도굴이 안 됐다. 하지만 원형 그대로 발견됐지만 벽화를 원래 안 그렸다. 대신 벽돌에 무늬가 있더라. 기타 지석, 그 다음에 뭐 진묘수 같은 부장품이 많이 나왔죠. 거기 관련된 선지가 지금 기억번이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자, 우리 산사 두 문자 뭐였죠? 산사 두 문자. 제가 일부러 2줄로 했어요. 왜냐면 위에 있는 그 산사 제가 설명할 때 봉부법통 마대선 할 때 봉부법통은 세부 내용을 조금 더 건드릴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불과 굉장히 짧은 7분짜리 영상인데도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했다고요. 봉부법통 할 때 통도사 하면 짜장, 계율종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부처의 진신사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출제가 된 거예요. 요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했다. 병자호란. 그래서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갔고, 병자호란 때는 길이 막혀서 못 가서 어디로? 남한산성 가서 뻗팅기다 결국에 항복을 했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리일번 보시면은 승정원 일기 나오는데 쭉 보니까 역대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 만들었다. 이거는 실록 엑기스 뭐예요? 국조보감이죠. 그죠? 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죠. 요거. 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어 있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혹시나 니은번 선지가 좀 내가 잘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니은번을 빼고 기역, 디귿이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속어에서 내가 좀 부족했다, 암기가. 그래도 속어에서 풀 수는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페이지. 자,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발해의 다음은 발해 수도에 대한 수도 답사 계획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림이 너무 좀 작아서 그런데 일단 발해의 수도 보면은 우리 발해에는 주요 도시가 있죠. 그죠? 주요 도시. 주요 도시를 뭐라 불러요? 오경이라고 하죠. 발해 오경. 그럼 발해 오경의 경우에는 뭐냐? 가운데가 중경이고요. 동쪽에 동경. 그다음에 서쪽에 서경. 남쪽에는 남경, 근데 북쪽에는 북경이 아니라 상경이 될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첫 수도가 어딘가요? 그러면 첫 수도는 동모산이에요. 중경, 상경 사이에 있는.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기역이죠. 기역. 그죠? 그리고 여기서 중경으로 옮겼고, 그러면 이제 문항으로 넘어가면 천도 이슈가 있다. 그럼 문항이잖아요. 그럼 문항으로 넘어가면 문항은 중경에서 상경천도, 그리고 완전 마지막에 동경으로 갔다. 그리고 동경 찍고 나서 다시 상경으로 돌아온다라는 건데, 이게 5대 성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동 과정을 쭉 보여준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뭐 제일 까다롭고 정답률도 낮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문맥상으로 이게 이런 단어들, 지명들을 쭉 봤지 실제 뭐 지도로 이렇게 내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죠? 근데 요 문제는 뭐 굉장히 많이 틀린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았죠. 이건. 자, 그럼 이제 선지들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면, 여기 PPT가 2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지 있죠. 그 프린트 보면서 같이 할게요. 자, 먼저 기억본 보시면은 정효공주 무덤을 찾아 벽화에 그려진 인물의 복식을 탐구한다. 일단 여러분 그 공무원 시험 문제는요, 문장이 자체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검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럼 먼저 보면 정효공주 무덤은 벽화가 있고, 벽화도 혼합이다라고 했죠. 정효는 용두산, 그 다음에 정효는 혼합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니은번 선지 보시면 용두산 고문군 나오는데 요거는 정효죠. 정효는 혼합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벽돌의 평행고임 천장이다. 그러면 기역 니은 문장 자체는 그냥 맞죠.
그죠? 문장 자체는. 근데 문장 자체는 맞는데 지금 기역은 동무산이고 그다음에 니은번의 경우에는 이제 중경에 해당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위치까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중국 쪽에 지도를 주면서 위치까지 물어본다라는 건 이 문제가 처음입니다. 처음. 네, 처음. 충분히 다 틀릴 수 있는 맞추기가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역, 니은 둘 중에 그럼 위치 중에 이제 하나는 맞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 그렇죠? 네, 그렇죠? 요거 보면은 그래서 지금 정효공주 무덤은 어디에 하면 중경 쪽에 있어요. 중경 쪽에. 정효는. 네. 그래서 지금 니은번이 맞고 기역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디귿번은 확실하게 맞죠. 디귿번. 디귿번은 지금 위치 보면은 영안해 가지고 여기가 지금 상경으로 돼 있죠. 그렇죠? 상경. 오봉루 성문터를 타다 성의 구조를 당의 장안성과 비교한다. 우리가 상경성의 구조를 볼 때 뭐랑 똑같다? 장안성과 똑같다. 주작대로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요거. 자, 그래서 디귿번은 확실하게 맞고요. 그러면 1, 2번은 사실 고르시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디귿번은 정확하게 맞는데. 그죠? 그래서 사실 확률상은 50%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자, 그리고 지금 리을번에 보시면은 정혜공주 무덤을 하는데 정혜공주, 정효공주 둘 다 문왕의 딸인데 지금 리을번 하면 지금 여기 동경이 와 있죠. 그죠? 근데 동경이 아니라 위치가 우리 동모산 인근이다라는 거죠. 그죠? 요거. 네, 그래서 지금 리을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 니은 디귿해서 정답은 3번이에요. 정답은 3번. 이게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봤고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소문을 올린 왕대의 사실. 약간 표현을 바꾸긴 했는데 그래도 익숙하죠. 석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 유교는 이국 또는 치국, 불교는 수신, 유교는 치국. 자, 이거 뭐죠? 최승로의 시무 28조죠. 그럼 최승로가 시무 28조 올렸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그 왕은 성종이 될 것이다. 성종. 고려 성종. 자, 그러면 1번 양경과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했다. 제도의 완성은 다 성종이죠. 정답은 1번이죠. 그렇죠? 이성육부 성종, 도병마사, 식목도감, 중추원 뭐 다 그죠? 국자감의 설치 및 정비, 의창산 평창 전부 다 성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때 아닌 것을 좀 주의해서 봤었죠. 그죠? 자, 그다음에 균열을 귀법사 주지로 나오는데 불교 몰려 있는 건 광종이에요. 그리고 국자감에 7제 나오는데 양형고 7제 하면 문숙 예인 할 때 관악지능책 해서 누구죠? 예종이죠. 네,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전지와 시지를 취급하는 경정전식과를 얘기 나오는데 시정개정 경정할 때 우리 경정전식과 하면은 전식과의 완성이니까 문종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죠. 그죠? 요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대사 문제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써있는데 1번 한미 원조협정을 체결했다. 일단 정답은 좀 눈에 쉽게 들어와요. 어떤 거냐면 4번이죠. 옳지 않은 것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이 수립했다. 하지만 시행을 못했다. 그럼 시행은 언제? 62년도 박정희 군정기 때 처음 1차를 시작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그럼 1번 보시면 한미 원조협정 나와 있는데 이게 미국의 어떤 원조를 받는다 그러면 대부분 이승만 정부라고요. 다. 그죠? 그죠? 이게 48년도 12월 달인데 뭐 연도까지 외우지 않아도 네, 1번은 맞죠? 그 다음에 농지개혁에 따른 집가집권 나오는데 농지개혁법은 우리 정확하게 기억했었죠. 재헌국회 통과 주요 법안 49년 6월 달에 통과, 시행은 50년 3월부터 57년까지 갈 것이다. 50년대 맞죠? 이승만 정부 맞죠? 자, 그 다음에 300산업 적극 지원,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의 무상경제 원조를 받는다. 그래서 그걸 민간에 팔아서 조성하는 자금이 대충자금. 그럼 민간에서 그걸 받아서 가공하는 산업을 하더라. 그게 바로 재분, 재당, 면방직해서 300산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 2, 3 모두 맞죠? 이승만 정부. 4번만 빼고.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중일전쟁 이후 총독부가 실행한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닌 것은 일단 요 문제는 두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부분. 두 가지 부분 뭐냐? 1930년대에 들어가면 총독을 2명 기억했죠. 전반기 총독은 우각기, 그리고 후반기 총독은 미나미. 우각기의 특징은 농촌 정책이 몰려있죠. 농촌진흥운동, 조선 소작조정령, 조선 농지령. 소작조정령이나 농지령이 나왔으면 좀 더 변별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죠? 자, 그리고 미나미 때는 중일전쟁 준비기간부터다라고 해서 여기는 인적자원 차출 두 문자, 지징지징까지 봤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문제를 보면 궁성요배,
황국시민서사 우리가 이제 그 수업할 때 그랬잖아요. 30년대 중에 정확하게 민족말살은 언제다. 요거는 우각기가 아니라 미남이다라고 했었죠. 그죠? 궁성조배 맞죠? 황국시민서사 맞죠? 그리고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황국시민학교 41년도 이건 연도까지 봤었죠. 근데 3번 남면북양은 우각기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족말살 정책이라고 했어요. 민족말살. 남쪽에 면기를 내 북쪽에 양기를 내 이게 민족말살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병참기제 정책이지. 그렇죠? 그래서 시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용상의 문제도 있다. 이게 정확하게는 사실 내용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좋은 게 시작했다가 아니라 그냥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죠? 이게 중일전쟁 이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쭉 봤기 때문에 정답 고르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정답률이 높기도 하고요. 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민족말살의 내용으로는 볼 수 없다. 시기도 좀 애매하고. 네.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볼게요.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우리 두 문자 하면은 바로 그냥 1초 컷이네요. 그렇죠? 1905년 쭉 가서 뭐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갔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 보니까 82년에 맺은 82년에 그리고 거중 조정은 어디에만 있죠? 미국 조미조약에만 있죠. 그래서 조미조약의 내용을 볼 때는 제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을 얘기할 때 단독 문제 출제가 난 건 강화도 조약을 더 정확하게. 그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조미조약,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교 여기까지는 단독 문제가 가능하다. 대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중에 지금 조미조약 낸 거죠. 그죠? 그래서 조미조약은 청이 알선하고요. 테이블에 앉은 조선이 관세 주세요. 관세 받고 하나 더 줄게. 그게 뭐죠? 거중조정 하면서 쓱 집어넣은 게 뭐죠? 최국 대우가 되는 거죠. 그럼 영사재판권 당연히 있고요. 그죠? 최국 대우 들어왔죠? 조선 책략의 영향 그렇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갖고 왔는데 조선 책략의 내용은 무엇이다? 러시아의 남을 막아라. 방아체. 그러기 위해서 뭘 해라? 친중국, 결일본. 이거 원래 하고 있는 거고. 결론은 뭐예요? 방아책 연미론이죠. 미국이야라는 거죠. 근데 제가 1초 컷이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모군란 계기로 체결. 자 보세요. 조미조약이 82년도죠. 이모군란도 82년도에 우리 그런 두 문자가 바로 나와야 돼요. 이모군란이랑 그 다음에 조미조약이랑 뭐가 빨라요? 조미조약이 빠르죠. 이모군란을 시험에 낼 때는 이모는 결과를 낸다. 이모는 어디 나오셨다고요? 재물포상고. 근데 이모가 무슨 이모예요? 조미 이모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후관계 문제죠. 그래서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됐다가 아니라 조미조약이 먼저라고요. 조미, 이모, 재물포상고. 연도가 같은데 그 안에 순서 문제. 근현대사 쪽의 경우에는 제가 일단 연도별로 들어가고 그리고 같은 해 안에서 순서 문제 내는 포인트들을 계속 짚어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딱 출제가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요거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출제 지문들을 보면요. 기출이 안 된 적은 없어요. 다 된 거예요. 다 된 건데 왜 까다롭게 느꼈냐면 지금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어때요? 약간 개수형 문제처럼 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들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살짝 흔들릴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뭘 묻고 있죠? 고려시대 향리에 대해서 묻고 있죠. 고려의 향리. 그럼 향리는 시험 문제가 뭐랑 비교해요? 향리는 고려와 조선의 비교죠. 그죠? 고려 향리는 주연, 속현, 고려는 속현이 3배가량 많다. 속현에서 향리가 제일 높다. 그래서 고려 향리는 실질적인 지배자다. 물론 실무행정도 담당하고요. 하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에 파견된다. 그래서 향리가 사이드로 밀릴 것이다. 그래서 쓰는 표현이 육방, 보좌, 세습저가 전하, 관이나 제한. 기억나시죠? 그 문제입니다. 지금. 그럼 이제 1번 볼게요. 기억본 선지. 부호장 이하의 향리는 사심관의 감독을 받았다. 이거 많이 강조했었죠. 자, 이거는 1호 사심관이 누구예요? 1호 사심관 경수랑 김부죠. 김부가 항복하자 사심관을 만들었는데 부호장 이하의 임명을 맡게 했다. 그렇죠? 이거 사료죠. 그렇죠? 그럼 부호장 이하는 사심관이 된 김부가 담당하는 거고 그 호장 측은 누가? 중앙의 상서성이다라는 심화지문까지 맞다고요. 기억본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상칭양리는 과거로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다. 그렇죠. 고려시대 때 과거 시험 누가 보냐. 그중에서도 더 높은 문과를 누가 보냐 그러면 귀족 또는 향리의 자제라고 하죠. 이게 조선과의 차이점이죠.
그다음에 일부 향리 자제들은 기인으로 선발돼서 인질제도죠. 개경으로 보내져서 출신지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고, 그다음에 속현의 실무는 향리가 담당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향리는 하급 향리 실무 담당, 상층 향리 실질적 지배자. 근데 위아래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없으니 고려는 두 가지 표현을 모두 다 써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보면 어때요? 모두 다 맞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출제됐던 사례인데, 출처 보시면은 19세기 서유구, 우리 서호수 아들이죠. 임원경제지고요. 내용 보시면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기른다라는 표현 보니까 아, 이거 이항법이래요. 우리 이항법 얘기해 볼까요? 이항법 언젠지. 고려 말에 남부일부 지방 처음, 조선 전기 그대로 남부일부 지방 추가되는 게 이모자. 그리고 전국적 확대는 조선 후기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선지 보시면 1번 세종 때 농사직설에 등장한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시기를 외워서 아리까리한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잘 모른다고 치고 니은번 고랑의 작물을 우리 기억하세요? 타도 농경,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농종법에서 견종법으로, 견종법, 고랑 이거 얘기 나오면 어디예요? 조선 후기잖아요. 둘 다. 타도, 농견 틀렸죠. 그래서 수령칠사 우리 뭐 두 문자도 있죠. 학교 간 농부 군 호송 뭐 쭉 나오는데, 그죠? 학교 간 농부할 때 농상성에서 그럼 농사를 부흥시켜라. 뭐 그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경국대전의 수령칠사에 자 이양법은요 조선 초까지요 금령을 계속 내렸죠. 그러니까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되는 거죠. 봄철 가뭄에 취약하다 보니까 당연히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직파보다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력이 5분의 1로 줄어들어서 광작을 하게 되고 이게 농민 계층의 분할을 가져온다라고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기억, 그 다음에 리을. 정답 몇 번이죠? 2번이 되겠죠. 그죠? 네,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페이지까지 이렇게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16번 문제예요. 자, 밑줄 친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 이때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냐? 이 헌법은 쭉 나오는데 긴급조치야. 끝났네요. 긴급조치. 그리고 중략 다음에 입법, 행정, 사법을 한 사람의 집권자에게 집중시킨다. 초헌법적 대통령이다. 언제예요? 유신이죠. 그러면 떠올려 보세요. 이승만 정부의 기준은 대선 연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박정희 정부의 기준은요? 그거는 군 3사죠. 61년도에 5.16 군사정변, 군정기. 네. 이어서 63년도에 민주공화당 창당하고 대통령이 됐다. 63. 그래서 군정기 이후 30. 그리고 72년도에 유신헌법 통과시키고 4공화국 여기가 유신이 될 것이다. 유신헌법의 기간. 근데 7사 남북 공동성명 보여준 다음에 유신으로 들어갔다. 통일 관련 남북한 공동 퍼포먼스였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나 수업에서도 연도 같으니까 혹시 실수하지 마세요 라고 계속 주의하자라고 했던 파트죠. 유신헌법 전이에요. 연도만 같은 거지. 이거 배경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유신 들어가는 거니까. 3번 틀렸죠. 근데 옳은 것을 고른 문제니까 지금 4번에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6.3 시위. 65년도에 박정희 정부의 외자유축 카드가 한일국교 정상화, 그리고 베트남 전투병 파병이고, 이렇게 65년에 깔아놓은 다음에 배경 결과를 확인하자. 한일국교 정상화 앞에 김오이라 메모, 네, 이어서 6.3 시위. 그죠? 그리고 베트남 전투병 파병 나오고 나서 우리 브라운 각서가 나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유신 아니죠. 그죠? 연도는 64니까. 국민교육헌장 68년도죠. 그렇죠? 닉슨 독트린 직전에 북한의 대남 도발 몰려있다. 뭐 있었죠? 1.21, 푸에블로, 울진 3점, 1.1 배경으로 예비군. 그럼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마지막 12월 달에 국민교육헌장까지. 그죠? 지금 이번 시험까지 하면 국민교육헌장은 3번 나온 겁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오타 났네요. 부미가 아니라 부마죠. 네, 부마민주항쟁 하면은 우리 79년도 요 마지막 해 사건이죠. 유신의 종말. 2차 석유파동에서 출발했다. YH 무역, 이어서 YS 제명, 부마항쟁, 그리고 11.6 사태까지. 그죠? 아직 개헌 전이잖아요. 그죠? 11.6 사태 이후에 개헌 아직 안 한 상태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 뽑고 바로 신군부의 군사정변.
그래서 전두환이 실권 잡은 다음에 통일주체 국민에서 대통령이 되고 그런 다음에 8차 개헌에서 대통령이 한번 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8차 개헌 전까지의 기간이 유신헌법 기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지금 1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이게 의외로 지금 오답률이 꽤 나오더라고요. 이게 요거 사실 기출이 한번 된 사료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본 회의는 쭉 나오고 어디 잡으시냐면 중략 다음에 본 대표들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 통일적 기관, 요게 지금 키워드죠. 그죠? 국대회의죠. 국대회의는 언제 나오냐? 19년에 3.1운동 배경으로 임정이 출발하자마자 위기, 연통제 교통국의 발각, 더 위기, 23년도에 국대회의. 여기서 창조파, 개조파가 싸우고요. 싸우다 둘 다 나갔죠. 그 상태에서 이승만 탄핵하고 2대 대통령 박은식을 모셨는데 그해 바로 돌아가실 것이다. 그게 25년 11월 달이죠. 그리고 2차 개헌, 국무령, 3차 개헌, 국무위원, 25, 27, 그리고 마지막 던지 카드가 31년도에 만만한 봉봉. 그리고 봉봉 이후에 이동하다가 나중에 40년 충칭 정착이다. 물론 지금 시험 문제는 충칭기 쪽에 좀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근데 국대회의는 단독 문제를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건국강령 40일 틀렸고 그리고 박은식 임시대통령 선출은 국대회의 이후죠. 그죠? 창조 개조 다 나가고 현상 유지파들이 이승만 탄핵하고 박은식 모신 거죠. 그해 바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 운동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이 참가했다라는데 관련이 없죠, 이건.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더 뒤에 얘기인데, 그 다음에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게 바로 국대회의 논의 창조 개조. 창조는 깨고 다시 만들자. 개조는요, 리모델링 하자. 대표인물 안창호가 있고 여기는 신채호, 박용만이 있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조사 사업은 일반적으로 내용을 출제하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난이도를 높인다 하면은 연도가 될 것이다. 근데 이건 이제 내용을 물은 문제죠. 토지조사는 1910에서 끝나는 건 18년도고 내용을 출제할 때는 가장 잘 건드리는 부분은 관습권의 부정이죠. 그래서 소장농은 기안부 소장농이 된다. 그럼 이제 선지들 하나씩 볼까요? 1번 농상공부를 주무기관으로 농상공부 하면은 부 동그라미 치고 부 저도 칠까요? 부 이거는 아문체제는 가보 1차고요. 부체제는 가보 2차죠. 그죠? 가보 2차 때 만들어진 거죠. 7부 중에 하나. 관련이 없죠. 이거 일제강점기인데. 2번 역둔토, 궁장토,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네, 이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신고 안 한 토지, 그 신고를 할 수가 없는 토지도 있죠. 이게 지금 국가 땅인데요. 역둔토 같은 거. 대한제국이 망했는데 누가 신고하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토지는 전부 다 총독부가 갖고 동척을 매겨서 일본인한테 싸게 불화할 것이다. 세 번째 선지. 자, 토지 약탈 위해서 동양 척식회사를 동양이죠. 동양 척식회사를 설립했다 나오는데 설립하면 안 되죠. 동척을 여기서 활용한 건 맞죠. 근데 이 사업에 이미 설립을 했죠. 언제? 1908년도에. 이거 이른바 우리 무슨 세트라고 했죠? 동척 세트. 나라 뺏기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들. 동양척식 주식회사 1908. 그거보다 2년 앞에 토지가옥 증명규칙 그리고 신보사출, 신문지법, 보안법, 사립학교령 출판법까지 이들의 공통점을 이른바 동척 세트라고 묶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요거. 그 다음에 춘궁태치 자력갱생은 이거는 뭐예요? 요것도 X죠. 요거는 뭐예요? 이게 농촌진흥운동 표어죠. 이게. 그러니까 정답은요? 2번이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요. 아까 발해 문제. 그쵸? 그건 맞추기 힘들었어요. 그거는. 자, 근데 지금 19번 이거는 우리는 맞췄어야죠. 이게 두 번째로 오답률이 높은데 좀 의외입니다. 개항기 무역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개항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활동을 자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요. 일본한테만 특혜를 몰아줬어요. 그럼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일본한테 특혜를 몰아줬다 하면은 일본의 무역 점유율은 수직 상승을 할 것이다. 이게 개항 초기 거리주 무역 단계죠. 그러면 청의 경우에는 억울하죠. 억울하죠. 내 건데. 근데 타이밍이 왔어요. 이모곤란을 진압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모는 재물포, 상 구할 때 상 뭐예요?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정. 여기서 내지 통상권을 가지고 청이 점유율을 청이라고 쓸까요? 청이 점유율을 회복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떨어지는 중, 청은 올라가는 중, 거의 근접해서 전쟁이 날 텐데 94년도 청일전쟁, 청일전쟁 터지기 2년 전의 데이터에 55대 45까지 따라왔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 청일전쟁 마치고 나면 이제 일본이 경제적으로 독주를 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 말장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라고 했죠. 이거 내용할 때도 설명드리고 2분의 1 핵지총 뭐 다 설명드렸는데 이게 실제 기출선지는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딱 하나. 근데 우리 항상 그래프로 봤으니까. 그때 기출선지가 뭐냐면 성장세는 누가 더 높은가라는 얘기예요. 성장세는. 그럼 성장세는 누가 더 높은가 하면 청은 성장하는 중 일본은 떨어지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비중은 일본이 높죠. 하지만 성장세는 청이 높다. 그걸 한번 출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장세는 청이 높지만 일본하고 뒤집힌 적은 없으니까 비중은 당연히 일본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딱 알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죠.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적으로 청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지는 거 그런 적이 없죠. 그쵸? 그래서 요거 떠올리면서 바로 풀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카페에 1번 개항정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활동을 그렇죠. 보부상 객주 여각이 개항 초기 때는 거리주무역 단계니까 거리주무역 중개 활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일본 상인은 면제품 팔고 쌀, 쇠가루, 미면 교환무역 맞죠? 그리고 저는 이게 단독 문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은 단독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는 09년도 7급에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직열 볼 때는 소방 비공개 시절에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83년도 개정된 통상장정이죠. 그죠? 관세 들어왔다 플러스 방공령 들어왔다 플러스 1개월 전에 사전 통고 규정까지 그러면서 쓱 집어넣은 게 무엇이다? 최애국 대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개정된 83 통상장정에 방공령 들어왔어요라는 얘기죠. 그죠? 정답은 2번이죠. 요 그림 떠올리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네. 그래서 틀린 분들이 꽤 많지만 여러분들은 다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자, 그럼 19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네. 군역에 뽑힌 장종에게 군포를 거두었는데 그 패단이 많았고 쭉 나오는데 사실 이거 보면 끝나죠. 동포. 집집마다 군포를 내라. 호포제. 그게 시험에서 사료로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올 것이다? 동포라고 나올 것이다. 누구예요? 대원군이죠. 대원군. 1번. 만동묘 건립을 주도했다. 만동묘를 폐지했죠. 만동묘 건립은 어디로 가야 돼요? 숙종의 임진왜란 역사 바로 세우기. 만동묘 대보단 왕이 직접 가서 제사 지냈다. 틀렸죠? 군국기문처 총재를 역임했다. 이거는 김홍집이죠. 3번 통리기무함은 폐지하고 오군영을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죠. 대원군은 63에서 73 권자에 있다가 고종의 친정선포로 하야한 다음에 정계복귀를 2번 하는데 이모군란 때 한 달. 이때 며느리 정책을 거꾸로 돌리다가 청에 끌려갔었죠. 3년간의 볼모생활. 그렇죠? 자, 그래서 통리기무함은 폐지, 오군영을 부활했다 나오는데 요게 이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년간 볼모생활 마치고 집에서 쉬다가 언제 또 등장한다? 갑오개혁 1차 때 섭정으로 등장을 했었죠. 군국기문처 총재가 아니라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 부총재는 내야문독판 박정양. 그죠? 대원군은 뭘로? 섭정으로 있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탕평 정치를 정리한 만기론을 편찬했다. 이거 나올 것 같아서 계속 밀고 있었는데 사실 좀 아쉬워요. 네, 문제 정답이 좀 명확해서 이거는 순조 때입니다. 1808년도죠 이거. 우리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셨죠? 판서노트에도 제가 적어놨고, 왜냐면 순조가 왕대사를 내고 있으니까. 그죠? 만기요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까지 이렇게 해설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문제들 보셨지만 한국사가 최근에 좀 쉬웠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죠. 뭐냐면 좀 너무 좀 평이한 시험들이 최근에 좀 있었고, 근데 원래 한국사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쉬웠으니까 쉬운 기준에 맞추자? 아니죠. 그거는 이제 문제가 예외적으로 쉽게 출제가 됐던 거고, 그렇죠? 이번 시험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정한 난이도를 좀 만든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는
문제가 쉽게 나오기를 계속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충분한 대비를 해서 당일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설을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나 아니면 공당기 사이트로 와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해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고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